이번에는 2018년에 치러진 더스 제이컵 앤 라인 브릿지 명장면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5위는 최종 라운드 16번 홀에서 나온 게리 우드랜드의 아이언샷 장면입니다. 그대로 깃대 근처로 보내면서 스핀 컨트롤까지 찬스를 만들었던 게리 우드랜드고요. 자, 4위는 이안 폴터입니다. 3라운드 16번 홀 파4홀에서 세컨샷을 구사했는데요. 자, 표정이 굉장히 좋은 걸로 봐서 샷이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깃대를 그대로 때렸던 이안 폴터의 샷. 자, 깃대가 이 컨트롤을 좀 해줬기 때문에 찬스를 만들 수 있었고요. 이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이안 폴터입니다. 자, 3위는 애덤 스컷입니다. 한때 이 퍼팅으로 고민이 참 많았던 애덤 스컷인데 야, 이 정도의 라인을 읽어낸다는 건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리막을 잘 태우면서 애덤 스컷이 버디를 성공했습니다. 자, 2위는 브룩스 캡카입니다. 그린사이드 벙커에서의 샷이었는데요. 피칭 웨지로 구사를 했고 자, 그린에서 그대로 굴러가는데 이게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자, 브룩스 캡카가 챔피언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칩인 버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누굴까요? 파3 7번 홀에서 나온 폴 케이시입니다. 자, 폴 케이시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언 티샷을 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어메이징했습니다. 자, 그린 앞쪽의 공간을 떨궈 놓은 뒤에 런을 활용해서 그대로 홀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인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홀인원을 CJ컵에서 만들어냈던 폴 케이시. 이날 경기에 첫 번째 타수를 줄이는 홀이었는데요. 그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작년도에 있었던 대회 CJ컵 명장면을 만나봤습니다. 제 옆에 갑자기 이정원 프로가 앉아있고요. 가영 프로님은 어디 계신가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롤을 바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위에 게리 우드랜드가 선정이 됐잖아요, 정원 프로님? 네, 맞습니다. 올해 대회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2019년 네. 브룩스 캡카를 제치고 US 오픈의 우승을 차지했죠. 그렇죠. 그리고 일찌감치 출전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난해에는 CJ컵에 출전해서 17언더파로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우승을 반드시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메이저 대회 우승도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욕심을 좀 부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가영 프로님, 네. 예전에는 이 스팅어 샷 하면 많은 분들이 타이거 우즈 떠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스팅어 하면 또 게리 우드랜드가 많이 또 연관이 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서요? 네, 워낙 게리 우드랜드가 그 멋진 스팅어샷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네. 바람이 많이 불기로 유명한 그 캔사스주에서 아무래도 연습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스팅어샷, 그러니까 좀 바람을 좀 가를 수 있는 멋진 샷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보통 평상시에 지금 이제 이게 6번 아이언인데요. 자, 6번 아이언의 볼 위치가 보통 한 이 정도. 자, 중앙에서 약간 이제 왼쪽으로 위치하는 경우로 어드레스를 취하죠. 자, 근데 이제 공을 다운 어택, 자, 다운 어택으로 좀 더 과감한 다운 어택으로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공을 오히려 좀 더 왼발 쪽에다 두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왼발 쪽에다 둔 상태에서 게리 우드랜드는 자,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취해줍니다. 자,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취해준 상태에서 자, 중요한 게 자, 왼쪽 손등인데요. 자, 이 왼쪽 손등이 자, 릴리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 그대로 왼쪽 손등이 목표 방향 쪽으로 쭉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 알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전 모르겠습니다. 네, 왼쪽 손등을 계속 유지한 이유는 로프트 각을 죽이면서 그리고 네. 바로 컨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와, 네, 거의 뭐 모범생입니다. 네. 아니, 이상하게 여기 나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앉아있으면 너무 편해요. 이정원 프로는 좌식 토크에 강한 걸로 저희가 네. 판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연 프로는 앉으나 서나 뭐 말을 항상 잘하시고요. 자, 일단 이 베스트 4위에도 아이언샷이 올라 있는데요. 이안 폴터가 3라운드 16번 홀 이 세컨샷을 시도했는데 핀을 그대로 때렸어요. 네, 맞아요. 이게 핀을 맞고 이렇게 튀어서 멀리 갈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 섰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안 폴터는 정말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요. 자, 이안 폴터는 아이언샷을 할 때 특히나 얼라이먼트를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해요. 네. 자, 얼라이먼트를 할 때 자, 공을 놓고 자, 이 채면과
맨 처음 자 다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무릎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허리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깨, 머리 순으로 온 몸을 다 체크를 한 상태로 얼라이먼트를 맞추고 샷을 한다고 하죠. 자, 근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공의 위치, 자, 공을 바라보는 타겟 지점과 내 스탠스가 평행한지, 자, 목표 방향과 평행한지를 보고, 자, 마지막으로 왼쪽 어깨가 목표 방향보다 좀 더 왼쪽을 바라보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 10분 중에 한 7분 정도는 이 왼쪽 어깨가 목표 방향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클럽 헤드도 목표 방향을 보고 자, 어깨도 목표 방향을 보면 결국은 내 어깨 방향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사실 웬만하면 리액션 하는 편인데 둘이 네, 다 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네. 격한 동의를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네. 굉장히 뻔한 얘기지만 꼭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주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고개를 끄덕거리긴 했지만 유정원 프로가 옆에서 하는 거 제가 유심히 봤는데 댓글창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몇 개 읽어주시죠. 네, 김가영 프로 다리 예쁘다 있었고요. 그리고 아, 네. 김가영 프로 예쁘다. 네. 거의 네, 김가영 프로 감사합니다. 칭찬이 엄청 많네요. 아, 그렇죠. 사실 이 방금 말한 그 어드레스와 관련된 부분에 네.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셨잖아요. 네. 평소에도 좀 연습하는 방법 이야기해 주시죠. 그대로 딱 똑같이 하는데 딱 그 정도. 네, 딱 이 정도인데 저는 사실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연습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핸디캡이 좀 낮으신 분들은 다른 문제에서 발생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얼라이먼트에서 틀어져서 공이 이상하게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제 얼라이먼트도 사실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꿈은 업무왕님이 필드에서 얼라이먼트 세이프 체크 방법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어깨가 이제 목표 방향보다 좀 더 왼쪽을 바라보는지 항상 자 여기서 지금 항상 실수를 하시는 게 여기서 마지막에 체크를 하실 때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거 뭔지 공감하시나요? 알겠어요. 네. 자, 그때 머리를 들지 말고 그대로 왼쪽으로 돌린 상태로 체크를 해봐 주시는 게 이 스파인 앵글을 유지해서 바라봐줘야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오른쪽으로 바라보던 공의 위치는 같이 변화하셔야 돼요. 중요한 공의 팁이네요. 네. 네, 그렇죠. 공의 위치가 왼쪽을 바라본 상태라고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공의 위치도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네, 조금 확실하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유용한 팁을 전해준 김가영 프로고요. 계속해서 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레슨을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탑5 3위는 일단 애덤 스콧의 버디 퍼트가 소개가 됐는데 앞서 이정원 프로도 좀 팁을 소개해주긴 했지만 급격한 내리막 라이에서 완벽한 퍼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 아담 스컷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긴 퍼터를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2016년도 이후로는 그게 금지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퍼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 제가 퍼터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자, 이렇게 일반 퍼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자, 그 아담 스캇이 이야기하기를 자, 예전에 롱 퍼터를 사용했을 때처럼 같은 원리로 스트로크를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때 자, 아담 스캇이 일반 분들하고 좀 다른 그립을 잡고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야구처럼 잡고 할 때도 있었고요. 네네. 지금 현재는 네. 그 집게 그립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집게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 간혹가다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집게 그립을 잡게 되면 아무래도 왼쪽 손목 각을 그대로 유지해서 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퍼터를 하다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 집게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 네, 그 이유는 자, 오른손이 사실 퍼터는 이 채가 짧고 컨트롤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채가 어떻게 되죠?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오른손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자, 왼손등이 그대로 목표 방향을 본 상태에서 그대로 받쳐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죠. 자, 이걸 받쳐주지 않고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너무 손목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딱 받쳐준 상태로 스트로크를 해주면
오히려 손목 방지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휘어지는 볼을 조금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퍼팅할 때 그립은 다양한 이 그립이 보여지고 있는데 뭐 정해진 건 딱히 없잖아요. 그렇죠. 이 퍼터만큼 그 정석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립은 뭐 이렇게 반대로 잡는 경우도 있고 옆그립이죠. 네, 옆그립을 네네. 잡는 경우도 있고 스탠다드하게 잡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집게 그립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뭐 제가 여지껏 보지 못했던 그립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정석은 없지만 제가 가장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꼭 연습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뭐 포기를 하더라도 뭐 창의적인 그립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정원 프로는 뭐 어떤 그립 기억에 남는 좀 인상적인 그립 뭐가 있나요? 저도 집게 그립인데요. 네. 선수들도 많이 그러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네, 프로들도 저도 많이? 퍼팅 안 될 네. 때 한번 해봤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오른손에 힘을 쫙 빼고 그리고 오른손 집게 그립이죠. 네. 이렇게 네. 해놓고 왼손에 좀 많이 힘을 줬더니 숏퍼팅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짧은 거리는 집게 그립 쓰고 네. 먼 거리는 일반 그립 쓰고요? 아니요, 그냥 연습하시던 대로 아, 잘 되는 걸로 네네네.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자, 굉장히 또 이 퍼팅과 관련한 재미있는 팁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2018년 대회 명장면 2위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브루스 캡카의 피치샷인데요. 16번 홀에서 세컨샷에 미스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벙커 옆에 있는 깊은 러프에 빠졌는데요. 그 러프에서 멋지게 성공을 해서 버디를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이 우승을 결정짓는 멋진 샷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사실 긴장되는 순간 그리고 결정적인 샷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러프에서 샷을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미스샷이 참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럴 때 아마추어분들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대본을 이렇게 봤을 때 네. 가장 공감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팁이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 때 깊은 러프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프로님?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이거 플러시업 하면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깎아치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좋지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브루스 캡카는 스윙을 할 때, 어드레스를 할 때, 이 지면에 클럽 헤드가 다 닿는 것이 아니고 이 힐 쪽을 들어줘서 이런 식으로 토우 쪽으로만 어드레스를 취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토우 쪽으로 어드레스를 취해놓고 스윙은 똑같이 스윙을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6번 홀에서 멋진 버디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지면이 다 닿는 것보다는 지면에서 살짝 힐을 들어서 토우 쪽으로 어드레스를 취해주면 그만큼 지면에 닿는 마찰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풀의 저항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또 토우 쪽으로 어드레스를 취해서 하게 되면은 또 스윙이 좀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스윙 어느 정도 좀 세게 해도 런이 조금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할 게 브루스 캡카가 말을 하기를 좀 더 핀보다 약간 왼쪽, 목표 지점보다 약간 왼쪽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토우 쪽에 맞게 되면 공이 채가 어떻게 되죠? 열리죠. 네.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좀 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왼쪽을 바라보고 똑같이 스윙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네. 이거를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뭐 플러시샷이나 이런 것들 어려운 샷보다는 사실 어드레스만 좀 바꿔주셔도 이 깊은 러프에서 충분히 탈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댓글창에 까꿍까꿍 낑깡꿍 님이 토우 쪽으로만 어드레스를 하면 힘이 좀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어프로치를 할 때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되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네. 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힐을 들면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냥 좀 더 가까이 서주고 몸을 세워준다라는 이미지로 어드레스를 취해주시면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어깨의 힘도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깔끔합니다. 저는 네. 김가영 프로 레슨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사실 플럽샷이나 뭐 이렇게 깎아쳐라 이런 건 너무 고급 기술이라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기에 충실하셔도
큰 미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장면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바로 대회 2라운드에서 나왔던 폴 케이시의 홀인원 장면이죠. 네, 사실 홀인원을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만큼 또 정교한 아이언샷을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폴 케이시가 기본적으로 이제 드릴을 연습을 하는 드릴이 있는데, 자, 이제 공을 치는 연습이 아니고, 자, 이 임팩트 구간에서 피니시까지 그대로 손목을 유지해서 피니쉬를 하는 이러한 동작들을 굉장히 그 연습을 많이 한다라고 이제 전해졌었어요. 자,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이정원 프로?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양팔이 좀 펴지면서 팔로스루가 길어지고 아크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팩트 존이 낮고 길수록 훨씬 더 정확도, 이 비거리와 정확도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스윙의 이 모양보다는 임팩트 존에 그리고 팔로우스루에 좀 더 집중한 드립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백스윙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맞아요. 공감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백스윙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임팩트나 이 임팩트 구간에 그렇게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뭐 매트 울프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더스틴 존슨도 마찬가지고 스윙이 정석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석이 아닌 스윙이더라도 이 임팩트 존 구간, 이 존 구간을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정교한 아이언샷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워낙 탄탄한 아이언샷이 있어도 홀인원은 인생에서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 뭐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만 해도 상금을 주는 판에 이 폴 케이시는 이 홀인원하고 뭐 상금이나 아니면 부상 받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 이걸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비운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기분은 좋고 좋은 추억이 되는 게 홀인원이니까요. 그래서 이정원 프로는 이 골프 인생에서 홀인원의 기억 있나요? 사실 저는 네. 없습니다. 10년 넘게 없어요? 치면서 없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홀인원을 2번 하셨어요. 2번이요. 거기다 홀인원 보험까지 들으셔서 500만 원을 2번이나 타셨어요. 그러면 500 곱하기 2면 1000만 원. 네. 굉장합니다. 네. 이정원 프로는 그럼 못 해본 걸로.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가영 프로는 홀인원 기억 있나요? 네, 저는 3번 해봤습니다. 오, 3번이요? 네. 네. 혹시 뭐 이렇게 따르는 이 상금이나 아니면 부상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기념품으로 제가 이렇게 사인한 마크 그 볼을 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눠드렸죠. 네. 역시 기분만 좋았던 걸로 하도록 행운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CJ컵 N9 브릿지 이 탑5 2018년도 작년 대회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가영 프로님, 올해도 2019년도 대회도 역시 명장면들 많이 나오겠죠? 네, 지금 저희가 그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그 주요 장면들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요 선수들 그리고 관전잼에 대해서 포인트를 콕콕 집어서 알려주시니까 아무래도 2019년도 네. 아무래도 갤러리를 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라이브 방송 참 뜨겁게 진행해 봤어요. 제가 좀 짓궂기도 했지만 그래도 꽤 재밌었던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먼저 김가영 프로님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되고 좀 실수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이정원 프로 그리고 양동석 캐스터와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 가져서 저는 2019년 CJ컵 무조건 갤러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이 피드백이었고. 인증샷 보내실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람이 많은 제주를 사랑하는 남자 이 이정원 프로가 오늘 사실 제가 굉장히 좀 짓궂게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재미를 위해서 했는데 너무 밝게 웃으면서 받아주시고 오늘 인품이 너무 좋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팬이 더 쭉쭉 늘어났을 것 같은데 오늘 라이브 방송 어떠셨나요? 저 근데 아직도 떨리고요. 김가영 프로 아까 레슨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많이 부족하구나도 느끼고, 양동석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잘하신다는 걸 느끼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저도 오늘 이 김가영 프로, 이정원 프로와 함께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인 PGA 투어 정규 대회 더 CJ컵 N9 브릿지 대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제주에서 펼쳐집니다.
별들의 전쟁, 정상급 선수들의 치열한 샷 대결 1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프리뷰쇼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마지막 엔딩은 힘차게 손을 흔들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 미켈슨, 브룩스 캡카, 조단 스페이스, 제이슨 데이, 세르지오 가르시아, 저스틴 토마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대한민국으로 온다. 그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2019 더 CJ컵 at 나인브리지스.